JB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마이 소울메이트 소피아님이 종배형 캐나다에서 격하게 응원합니다 라고 느낌표 2개 보내주셨습니다. 태평양 건너 캐나다에서. 네. 안녕하십시오. 네. 거기도 추운가요 많이? 더 춥겠다 우리보다. 더 추울 것 같은데요. 그죠? 네. 김현수님이 우리들은 시선 집중 때문에 아침잠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7시인데도 일어나셔야죠 이제. 뭘 더 자시려고. 네. 네, 일어나세요. 잠을 포기하셨다니 더 알차게. 대신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네네네. 아침잠을 포기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더 알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A스타인 가시죠.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TV토론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설 전에 국정 전반 모든 현안을 주제로 1대1 양자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래 기다린 만큼 기대된다.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 네. 소감을 남겼고 윤석열 후보는 TV토론 합의에 응해준 이재명 후보의 결단을 환영한다. 국민 앞에서 이재명 후보의 실체를 밝히겠다. 이렇게 각오를 다졌습니다. 예. 자, 우리 JB 하면은 또 TV토론을 빛냈던 논객 중 한 명 아니겠습니까? 아, 예.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아이, 그럼요. 네. 자, 양자 TV토론 어떤 자리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TV 토론에 출연해서 연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나. 국정 현안 전반을 주제로 지금 다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뭐 끝장 토론이거나 다만 네. 선택의 자유를 부여했을 뿐이지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후보가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주제에 대해서 상대의 어떤 약한 고리를 딱 뽑아가지고 이걸 집중타를 그러니까 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뭘까가 이제 저는 궁금한데요. 그러게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대충 가늠이 됩니다. 아마 대장동을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제 계속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 뭐를 그러니까 뽑아낼까요? 그러게요. 뭐 네거티브를 잘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씨 부분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직접 그거에 대해서 입에 올린 적은 거의 없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가진 실언에 대해서도 그거를 나열할 수도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 제기를 할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그렇죠. 뭐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게요. 누구한테 또 득이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고 네. 아까 김영민 님이 이렇게 토론이 반갑기는 처음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빈실버님은 정책 토론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네. 그렇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6673님이 진행은 누가 할까요? 혹시 JB? 아 저요? 어떻게 진행 의사 타진이 오면 하시겠습니까? 그냥 시선 집중 열심히 할게요. 네. 안 하실 거예요?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여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능청하여간. 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양자 토론은 공정하지 못하다. 어떻게 두 자릿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를 빼놓을 수 있냐? 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거냐? 후보를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데 네. 결과가 달라질 것 같진 않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방송사 이번에 이제 그 양자 그 TV 토론은 방송 3사 합동 토론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방송사에 대해서 압박에 들어갈 거냐? 그럼 방송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걸 좀 봐야 되겠죠. 네. 네, 아무튼 언제 할지 궁금해지네요. 어머, 네. 일반인님이 더마카 진행해라.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짜 그럼 말도 안 그럼 되는 얼굴도 말씀. 공개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 제가 댓글 소개는 좀 할 수 있는데 기회를 주시면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이재명의 데스노트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 관련 무고한 공익 제보자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고인이 왜 대장동 게이트에서 출발한 죽음의 열차를 탑승했는지 국민들은 강한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당은 의문사 진상규명회를 설치해서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비리 의혹 규명에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 살인 멸구를 당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했던 이병철 씨의 사인이 심장 질환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로 고혈압과 동맥경화 같은 심장 질환에서 나타나는 대동맥 박리와 파열이 사망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문제를 한번 좀 그 진단을 해보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이제 역공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조금 전에 뉴스에서 전에 그 드린 대로 심장 질환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일단 지금 1차 그 부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역공에 나선 건데요. 네. 자, 그러면 야권의 공세가 득실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걸 한번 좀 따져봤으면 싶은데요. 야권이 데스노트, 뭐 살인멸구, 뭐 이런 것들을 거론을 한 건 네. 정말로 타살 가능성을 믿어서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아요. 설마 그렇게 봐서 정말로 저런 얘기를 했을까? 네. 그런 점만보다는 다만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대장동 의혹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죽음의 배경을 부각을 해서 의혹에 대한 주목도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전략.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사진의 원리가 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죽음의 배경은 말 그대로 사진으로 치면은 배경이 되는 거고 메인 피서체는 뭐가 됩니까? 대장동 의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초점을 잘못 맞춰서 배경에 초점을 맞추면 메인 피사체는 어떻게 됩니까? 흐리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논점이자 초점은 의혹의 실체일 텐데 야권이 설정하는 초점은. 그런데 정치적 수사, 이 레토릭의 적절성이 논란이 되어버리면 의혹의 실체라고 하는 메인 피사체가 흐려져 버린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야권의 전략의 득실은 대충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788님이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부검도 못 믿겠다던데요. 뭘이라고 해주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문제는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여야가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알잖아요. 평행선이잖아요. 네네네. 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러게요. 네. 마이트 완즈님이 살인 멸구 무협지에서나 본 표현인데. 그러니까 살인멸구라는 게 이제 사람을 죽여서 입을 막는다 뭐 이제 대충 이런 뜻인 거죠. 네. 데스노트가 되면 우리말로 하면 살생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런 거가 되는 거죠. 네. 좀 전에 안철수 후보가 살인 멸구라는 표현을 썼죠. 네. 하얀 눈꽃님은 의문사 심장 질환도 의문사인가요?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득실을 따져봤으니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관련해서 방송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거의 득실은 어떻게 될까요? 요건 좀 성격이 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가 공격 차원이라면 네. 이건 방어 차원이다. 그러니까 전략의 운용 차원이 아니라 이건 자위권 발동 차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서 득실을 따지기 이전에 이건 무조건이다. 무조건 하는 거다. 네. 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전략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서 득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전략 운용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어차피 이거는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그러니까 택할 수밖에 없는 카드다. 당연한 카드다. 예, 뭐 당연하다고보다는 자연스러운 카드다. 네. 일단 이 점을 전제해 놓고 이제 판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얼핏 보면 도 아니면 모처럼 보이죠. 네. 받아들이면 모이고 안 받아들이면 도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까지 내므로써 주목도가 어떻게 됩니까? 더 끌어올려졌다고 봐야 되겠죠. 녹음 파일에 대한 주목도가. 네. 이 최대로 끌어올려진 상태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물론 MBC의 방송은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가 될 것 같지만 여기에 변수가 하나가 지금 돌출이 됐습니다.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네. 그렇게 되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서울의 소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거를 공개를 하겠다. 지금 이래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실행에 들어간다면 가처분 신청을 해서 주목도는 최대로 끌어올려진 상태에서
서울의 소리의 공개 행위에 대한 주목도와 전파력은 더 커진다. 네. 이 점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거꾸로 법원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송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설정했던 프레임이 정치 공작이잖아요. 이 정치 공작 프레임마저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법원이 받은 그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해버린다면 이렇게 되면 이건 도가 아니라 백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정대로 방송이 된 이후에는 그 내용이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 차원이었냐 아니냐를 두고 또 득실의 논란이 있겠죠. 그렇게 되겠죠. 네. 고세원님, 무편집본으로 방송합시다. 7시간 들을 자신 있습니다. 김영아님, 김건희 씨 취재 통화 내용 아무도 모른다면서 왜 국민의힘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까요? 파쿠파쿠 데스와님, 국민의힘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 좀 읽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프레임론을 그러니까 다룬 게 그 책이죠. 네네. 7767님, 방송 가처분 신청? 뭔가 진짜 큰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게 합니다. 그게 라고 이제 바로 해주셨고. 이제 주목도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죠. 네. 9001님은 오히려 가처분 신청으로 늪에 빠진 거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내용보다는 MBC가 이 통화 녹취를 어떻게 확보했느냐, 그 확보하는 과정이 적법했느냐, 이걸 지금 더 문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백은종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그 서울의 소리에서 MBC인가 제공한 거 아닌가요?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보도에 따르면. 근데 그 전달 자체가 뭔가 음모적이고 정치공작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도 오늘 그 가처분 신청 신문 과정에서 당연히 논의가 되겠죠? 그러겠죠. 하여간 이제 오늘 11시에 이제 신문이 있게 된다고 심리가 있게 된다고 하니까 네. 뭐 오늘 중으로 이제 그 가처분 신청에 대한 그 인용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좀만 좀 기다려 보죠. 네, 기다려 보시죠. 네. 그런데 한편에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건희 씨의 수원여대 겸임교수 선발과 관련해서 시간 강사는 공채가 아니라서 자료를 보고 뽑지 않는다. 네. 면접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보도가 어제 좀 이어졌습니다. 대학 측 자료를 보니까 겸임교원 공채 지원자 6명 중에 김건희 씨를 포함한 3명이 면접에 올라온 게 확인됐다. 네. 이런 보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당시 공고문을 보면 산업체 근무 기간 3년 이상이 자격 요건으로 명시돼 있는데 네. 이런 요건이 없었다고 했던 국민의힘의 해명은 거짓 해명이 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추가 해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경우가 기억이 있는데요. 최초 이야기가 논란이 되면 그 다음에 해명이든 설명이든 반박이든 뒤따라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더 중요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제3차 그러니까 논란과 공방의 기준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해명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기준점이 돼가지고 다시 이게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개 채용이었냐 위촉이었냐. 이건 위촉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버리니까. 근데 공개 채용인데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바로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해명이든 반박이든 2차 발언이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서 이제 그 확인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그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찌 본다면 자승자박의 어떤 그 결과로 귀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3차 해명이 나올지 좀 궁금해집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오전에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매몰자 한 명을 찾았다는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전해졌습니다. 네, 콘크리트 잔해물이 쌓인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발견이 됐다. 생사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네. 근데 여기까지였어요. 이 사람이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었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지금 아직 전해지질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은 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3곳에 대한 압수수색 벌였고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또 작년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 계약 비위와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 소식도 함께 전해졌고요. 네, 뉴스를 보면 볼수록 짚을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저는 하나만 짚겠습니다.
어제 HDC 현대산업개발 주가가 전날 대비 1.2% 하락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지주사인 HDC는 4.3%가 빠졌습니다. 왜 빠졌겠습니까? 이용석 광주광역시장이 어제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전면 철거 후에 재시공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다음에 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당연히 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 보면 경제 논리에 빠져가지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다가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문제는 손실이 회사 전체, 주주 전체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경제 전체에도 큰 해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의 어떤 단서가 도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은 1월 27일이기 때문에 이 법 적용을 못한다. 그다음에 또 허점이 많다. 이야기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 맞는 얘기고 허점은 다시 또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하기로 마음먹으면 행정의 권한만으로도 사실은 문제의 회사를 징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건 아니다. 그게 지금 이 사례에서도 확인이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정말로 광주광역시든 해당 서구청이든 이곳에서 이거 안전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다 철거해버리고 다시 재시공해라 버리면 그것이 갖는 그러니까 손익의 문제가 당연히 제기하고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여파가 그 회사에 고스란히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계산기 두드릴 거 아닙니까? 그 회사도. 안전 비용을 차라리 깨끗하게 어떤 지불하는 게 훨씬 더 이문이다라는 판단, 학습 효과는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저는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이건 그다음에 어떤 전략이 이런 거 당위죠. 사실은 당위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강구돼야 되고 집행돼야 되는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어제 뉴스에서 전면적으로 나왔던 영상이 있는데 아파트가 붕괴되기 10분 전쯤 상황이 담긴 영상이었거든요. 네, 저도 봤어요. 39층에서 노동자들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콘크리트가 위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움푹 패이고 무게를 견디지 못한 듯 거푸집이 쿵 하고 소리를 내면서 위로 튕기는 모습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네. 작업자들은 이제 무너진다 무너져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한 달 전에 제출된 감리 보고서에는 이런 문제가 전혀 담기지 않았다. 오히려 품질이 보증됐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이용섭 시장에서 공공감리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 공공감리단 발족을 시사를 했는데 감리가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꼼꼼하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격가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요. 데이지님 영상 보니 더 화가 났어요. 빵꾸쟁이님 처벌이 강해야 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사고가 날 때마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엔 좀 달라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 작업도 조금 더 속도를 냈으면 좋겠고요. 예. 자,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요건 화두만 던지고 저는 이제 그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인천의 모 초등학교의 60대 경비원이 엊그저께네요. 12일 저녁 7시 10분경에 학교에 몰래 들어온 초등생 2명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운동장에 무릎을 꿇리고 꿀밤을 한 대씩 때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했겠죠. 그다음에 초등생 2명의 학부모도 왔는데 한 학부모가 얘기를 듣고 경비원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오. 꿀밤을 때린 것도 그런데 이날 그 체감 기온이 영하 11도였다고 하는데 영하 11도 체감 기온을 보이고 있는 날씨에 운동장에 무릎을 꿇린 걸 문제 삼았다고 하는 건데요. 네. 우리 촌철님들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궁금한데 이건 아동 학대일까요? 아닐까요? 화두만 던지겠습니다. 네, 화두만 던지겠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저녁에 왜 몰래 들어갔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는 또 없어가지고. 아니 뭐 유튜브 저거 그 뭐 확인하고 촬영하느라고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부모 입장에서 가슴은 아프시겠지만 이게 과연 아동학대일까? 네. 화두만 던지면서 물러가겠습니다. 물러가기 전에 이미라 님이 저희 단골 촌철님이시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김종배 시선집중이라고 말했어요. 오, 그래요? 2022년 청취율 1위 가자 하고 하트를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